추가되어 20톤의 치킨. 미국 문학의 역사는 1776년 독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이 문학사는 어느 정도 과거에 종주국 영국과 연계되었고 최근에는 이민의 기, 록과 일기, 시 등도 미국 문학의 일부로 인정되고 있어 미국 문학의 발생점은 단순하게 결정하기 어렵다. 식민지 시대 문학. 미국 문학의 가장 초기 형태는 유럽인과 식민지 독자 모두에게 식민지의 수성을 칭찬하는 소책자나 글이었다. 이민 기록을 미국 문학의 발생점으로 간주한다면 1607년 이후의 버지니아 주이민 기록이 중요해진다. 디즈니 영화 포카혼타스로 인력 유명해진 존 스미스 1580년-1631년에 의한 일련의 저작 등이며 현재는 미국 문학의 일부로서 생각되고 있다. 이런 부류의 저자로는 다니엘 덴튼 1626년경-1703년, 토머스 애시 윌리엄 펜 1644년-1718년, 조지 퍼시 1580년-1632년, 윌리엄 스테이지 1572년-1621년, 다니엘 콕스 1640년 등이 있다. 미국 개척을 촉진하게 된 종교 분쟁도 초기 저작의 주제가 됐다. 존 윈슬롭 1587년, 1588년, 1649년 이쓴 일기는 매사추세츠만 식민지의 종교적 기반을 논하고 있었다. 존 윈슬롭 1595년, 1655년도 메이플라워로 미국에 도착한 첫 1년간의 일기를 남겼다. 기타 종교적으로 영향력 있는 저자로는 인클리즈 마더 1639년, 1723년과 플리머스 식민지의 역사 1620년, 1647년으로 출간 된 일기의 저자 윌리엄 브래드포드 1590년, 1657년가 있다. 로저 윌리엄스 1603년, 1683년, 나사니엘 워드 1578년, 1652년 같은 이들은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격렬하게 주장했다. 이 시대에는 시인도 여러 명 있었다. 에드워드 테일러 1642년경, 1729년 가 특히 저명하다. 마이클 위글소스 1631년, 1705년은 마지막 심판의 날, 울슨 시 운명의 날드 데어 둠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니콜라스 노이즈는 운율이 고르지 않은 시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작품은 17세기의 여성 시인 브래드 스트리트 1612년-1672년이며 페미니즘 비평이 발전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 외 인디언과의 분쟁이나 교류를 후일담으로 쓴 글로는 다니엘 구킨 1612년-1687년, 알렉산더 위타카 1585년-1616년, 존 메이슨 1600년경-1672년, 벤저민 처치 1639년-1718년 및 메리 롤렌슨 1600년경-1672년, 벤저 민처치 1639년-1718년 및 메리 롤렌슨, 전도사 존 엘리엇 1604년-1690년, 알곤키너로 성경을 번역했다. 조너선 에드워즈 신학자 1703년-1758년과 조지 위필드 1714년-1770년 등 18세기 초기에 엄격한 칼뱅주의를 주장했던 종교, 즉 리바이벌인 제1차 대각성을 말로 표현했다. 그 밖에 필턴과 종교적 저작가로는 토머스 후커 1586년-1647년, 토머스 셰퍼드 1605년-1649년, 존 와이즈 1652년-1725년, 및 세뮤얼 윌러드 1640년-1707년가 있었다. 그다지 엄격하지도 심각하지도 않은 저작가로는 세뮤얼 슈월 1652년-1730년, 사라 캠블 라이트 1666년-1727년 및 윌리엄 버드 1674년-1744년가 있었다. 미국 독립전쟁 시대에는 세뮤얼 애덤스 1722년-1803년, 조사야 퀸 지 1744년-1775년, 존 디킨슨 1732년-1808년 및 왕당파였던 조지프 갤로웨이 1731년-1803년 등 식민지인들의 정치적 저작도 있었다. 이때의 중요한 저작가는 벤저민 프랭클린 1706년-1790년과 토마스 페인 1737년-1809년 두 사람이었다. 프랭클린의 가난한 2차 대달력 포르리실, 어문학과프, 랭클린 자서전 The Autobiography of Benjamin 프랭클린은 싸글티, 미국인의 독자성 형성을 위해 그 위트와 영향력이 있었던 작품으로 여겨진다. 페인의 소책자 상식, 커먼센스와 미국의 위기, The American Crisis는 이 시기에 정치적 풍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혁명 자체가 진행되는 동안 양키두들 네이션 헤일,
늙은 해오 같은 시와 노래가 유행했다. 주요 풍자 작가로는 존 트럼블 1750년 1831년, 과 프랜시스 호킨슨 1737년 1791년이 있었다. 미국 독립의 시인으로 불리기도 하는 필립 모린 프레너 1752년-1832년 등 전쟁의 진행에 대해 시를 썼다. 독립전쟁이 끝나자 알렉산더 해밀턴 1755년 혹은 1757년, 1804년 제임 스메디슨 1751년, 1836년 및 존 제이 1745년, 1829년의 연방주의자 더 페럴러스가 미국 정부 조직과 공화제의 주요 논쟁을 다룬다. 토머스 제퍼슨 1783년-1826년 이슨 미 독립선언 또한 미합 중국 헌법에 대해 한영향력 그 자서전 버지니아주에 관한 주서 Notes on the State of 버지니아 및 많은 편지 등은 초기 미국의 가장 재능 있는 저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피셔 에임스 1758년-1808년, 제임스 오티스 1725년-1783년 및 패트릭 리 1736년-1799년 도 그 정치적 저작물이나 연설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 갓 탄생한 나라의 초기 문학은 대부분 기존의 문학 장르에서 미국의 목소리를 독자적으로 찾기 위해 노력했고 이 경향은 소설에도 반영됐다. 유럽이 형식과 스타일이 미국으로 옮겨지곤 했다. 미영 전쟁과 함께 미국 고유의 문학이나 문화를 낳고 싶다는 희망이 커지고 많은 새로운 문학계에 중요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워싱턴 어빙 1783년-1859년, 윌리엄 카렌 브라이언트 1794년-1878년, 제임스 페니머 쿠퍼 1789년-1851년 및 에드거 앨런 포우 1809년-1849년가 주목된다. 어빙은 미국 고유의 스타일을 개발한 최초의 작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살마간디 성악누리와 잘 알려진 풍자 디트리 니커부커에 의한 뉴욕의 역사 A History of New York by 디드렉 니커버커를 썼다. 브라이언트는 낭만적이고 자연스럽게 촉발된 초기의 시인이며 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1832년 포우는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사병에 가면 The Mask of the Red Death 1841, 함정과 진자 The Pit and the Pendulum 1842, 모르그가의 살인 The Murders in Louvre, More 1841, 어셔가의 몰락 The Fall of the House of Usher 1839이 유명하다. 제임스 페니머 쿠퍼의 네티 범퍼나리 범퍼를 주인공으로 한 5편의 가죽각반 이야기들 라더스케르 테일스이 인기 있었고 특히 1826 년장 모이칸족의 최후 더 라스트 모이칸즈는 국내에서는 물론에 외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 시대에 인기 있었던 유머 작가로는 뉴잉글랜드의 시버스미스 1792년, 1868년와 벤저민 피 실러버 1814년-1890년가 있으며 남부의 데이비드 그렇게 1786년-1836년-1836년 오거스터스 볼드윈 롱스트리트 1790년, 1890년가 유명하였다. 뉴잉글랜드의 버슨 브러먼즈는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 지와 연계된 작가 집단이었다. 그 중심은 제임스 러셀 로웰 1819년-1891, 년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 1807년-1882년 및 올리버 웬델 홈스 1809, 년 1894년이었다. 1836년 전직 목사였던 렐프 월더 에머슨 1803년-1882년은 자연, 뇌주의라고 부르는 충격적인 논픽션을 출판했다. 그 속에서 자연계를 공부하고 반응함으로써 이미 조직화된 종교와는 달리 높은 정신 상태에도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작품은 그의 주변에 모인 작가들에게 초절주의, 트랜센든먼트라고 불리는 운동을 일으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위를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에머슨의 공명자로 가장 재능이 많았던 것은 아마도 혁신적 반역가였던 리 데이비스로 1817년, 1862년이었다. 소로우는 숲속 연못가에 있는 나무집에서 2년 동안 거의 혼자 산 뒤 월든 숲의 생활 워든 1854 썼다. 이는 책 한 권 분량의 회고록으로 조직화된 사회의 참견에 반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의 과격한 글쓰기는 미국인의 성격에 있는 개인주의를 향한 깊게 뿌리네 린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 초절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타 작가로는 브론슨 홀, 코 1799년-1888년, 마거리 플러 1810년-1850년, 조지 리플리 1802년, 1880년, 오레스테스 브라운슨 1803년-1876년 및 존스 베리 1813년가에 왔다.
노예제도 폐지운동과 관련된 정치 분쟁으로 윌리엄 로이드 게리 쓴 1805년-1879년과 그가 주관한 신문 리버레이터의 노예 해방에 영향력이 지대하였고 시인 존 그릴리프 휘티어와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토마저씨의 오두막 엉고 톰 스캡은 1851 쓴 해리엣 비처 스토우 부인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37년 청년 나다니엘 호손 1804년-1864년은 두 번 해준이야. 기기 톨스토이 테오스의 상징주의적이고 오컬트적 사건이 부한 그 작품을 모았다. 호손은 장편 연애소설로 와풍소설을 쓰게 되면서 제5만 및 고향 뉴잉글랜드에서의 감정적 억압이 라는 주제를 개척했다. 호손의 걸작 좋은 글씨 더 스칼렛 레드 1850년은 간통을 저지르고 불의의 아이를 낳음으로써 지역사회로부터 박해받는 여인들의 가혹한 드라마다. 호손의 소설은 그의 친구 왕은 멜빌 1819-1891년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멜빌은 그 뱃사람 시절의 경험을 특이하고 센세이셔널한 해양설화 소설로 바꾸는 것으로 그 이름을 남겼다. 멜빌은 호손의 주제인 우화와 어두운 심리 묘사의 영향을 받아 담담한 사색에 풍부한 낭만을 쓰게 됐다. 백경모비 덱 1951에서는 모험적 포경, 항해와 강박관념, 악의 성질 및 원리에 대한 인간의 싸움과 같은 주제를 고드는 무대가 되었다. 이 밖에도 단편의 걸작 빌리버드 빌리버 1924년 사후 출간된 전시, 함선상의 의무와 동정심의 갈등을 드라마로 만들었다. 멜빌의 암시가 한 작품은 생존 중에 거의 팔리지 않았고 사후에도 잠시 잊혀진 존재였다. 사후 30년이 지난 1921년에 재평가 움직임이 일어났다. 멜빌, 호손 및 포에 의한 반초절주의 작품들은 당시 문학계의 작은 장르 어두운 낭만주의를 구성한다. 19세기 미국의 두 위대한 시인은 기질도 스타일도 거의 달랐다고 할 수 있다. 월트 휘트먼 1819년, 1892년은 노동자, 표류자, 남북전쟁에서는 지원, 간호사이자 시의 신자였다. 대표작, 프리, 밀서프가 1855년 불교, 식한 기류를 가진 자유롭게 흐르는 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국적 민주주의의 전적 포괄성을 보여준다. 이 주제에 한 걸음 나아가 제멋대로 하지 않고 폭넓은 미국인의 체험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리베 중심인 장실 자신의 노래 Song of Myself에서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본다는 people I see myself 라고 노래하여 만민 평등과 민주사상을 고취시켰다. 휘트먼은 또 스스로 전기의 몸이라고 불렀듯이 육체의 시인이기도 했다. 영국의 소설가리 H. 로렌스는 저술한 미국 문학고전의 연구에서 휘트먼은 정신의 남자가 육체의 남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낡은 도덕관에 최초로 타격을 입혔다고 썼다. 한편 에밀리 디킨슨 1830년-1886년은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 영어스트에서 중류층 이론 여성으로 보호받은 삶을 살았다. 이 시는 형식적 구조 속에서 독창적이고 재치가 넘치며 우아하게 다듬어져 심리적 통찰력이 다. 그녀의 작품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어서 생전에는 거의 출판되는 일도 없었다. 디킨슨의 시는 대부분 직구전 비틀림을 동반한 죽음에 대해 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으니까 Because I could not stop for라는 시는 그가 친절하게도 나를 멈추게 했다. Kindly stop from이라는 죽음의 의인화로 시작한다. 디킨슨의 또 다른 시의 서두는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 사는 여성 한편인 정받지 못한 시인으로서의 그 입장을 나는 누구도 아니다. 당신은 누구야? 당신도 아무도 아닌가? I'm nobody. Who are you? Are you? Nobody why not you? 라고 외치고 있다. 미국의 시는 20세기 초중반에 그 절정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유명한 시인으로는 월리스 스티븐스 1879년-1955년 실비아 플러스 1932년, 1963년, 앤 섹스턴 1928년, 1974년 에즈라파 운드 1885년, 1972년 T. S. 엘리엇 1888년, 1965년 윌리엄 가. 룰로스 윌리엄스 1883년, 1963년 스티븐 빈센트 베넷 1898년, 1943년 로버트 프로스트 1874년, 1963년 칼 샌드버그 1878년, 1967년 로빈슨 제퍼스 1887년, 1962년 하트 크레인 1899년, 1932년 이
커밍스 1894년, 1962년, 존 베리먼 1914년, 1972년, 앨런 긴즈버그 1926년, 1997년, 로버트 로웰 1917년, 1977년,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 1892년, 1950년 등이 있다. 마크 트웨인 1835년 1910년 본명은 세뮤얼 랭원 클레멘즈는 미국 동부와 떨어져서 미주리주의 주경계 태어난 미국인 작가로는 처음에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의 고향 땅을 무대로 하는 걸작은 자서전 미시시피의 생활과 더한다. 미시시피 1883과 소설 허클베리 핀의 모험 어드벤처스 하커벨슨 1884이다. 트웨인의 스타일은 저널리즘의 영향을 받아 사투리를 도입하며 직접적이고 꾸밈없지만 고도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있어 불경스럽게도 유머러스하다. 이것이 미국인의 언어를 쓰는 방법을 바꾸었다. 그 등장인물은 사투리와 새로 발명한 언어, 지역 악센트까지 사용하여 실존 인물처럼 말하고 미국인처럼 들린다. 기타 지역적 차이와 방언으로 관심이 는 작가로서는 조지 W. 케이블 1844년-1925년, 토머스 넬슨 페이지 1853년 1922년, 조엘 챈들러 해리스 1848년-1908년, 메리 노엘스 머프리 1850-1922 필명 찰스 액벌 크라라 새로운 주의 1849년 1909년, 메리 이 위킨스 프리먼 1852년 1930년, 헨리 카덜 바늘 1855년 1910년, 윌리엄 시드니 포터 1862년-1910년 필명 오해 리가 있다. 윌리엄 딘 하웰스도 사이러스 라팜의 출세더바이즈 사이러스 라흠 1884와는 소설이나 애틀랜틱 먼슬리의 편집자로 서예일을 통해 리얼리스트의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헨리 제임스 1843년 1916년은 구세계와 신세계를 직접 쓰면서 그 딜레마에 직면했다. 제임스는 뉴욕시에서 태어났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대부분은 잉글랜드에서 보냈다. 그 소설의 많은 부분, 유럽에 살거나 여행하는 미국인들을 묘사하고 있다. 헨리 제임스의 소설은 그 뒤엉키고 고도로 절제된 문장과 감정과 심리 오류에 대한 분석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유럽의 옥내 역적인 미국 소녀를 그린 소설 데이지 밀러 데이지 웰러 1879 나수수께끼 같은 괴담 나사의 회전 드 터너 스크 1898 인기 있는 대표작품이다. 20세기 초 미국 소설가들은 소설의 사회적 영역을 상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장하면서 때로 리얼리즘의 자연파에도 연결되었다. 이디스 워든 1862년-1937년 단편이나 소설에서 그가 자란 미국 동해안의 사회에 있는 상류계급을 관찰했다. 그 걸작 속에서도 순수의 시대들 에이지 오브 이너센스 1920년은 매력있는 외부인보다 전통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한 남자를 주제로 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남북전쟁 소설 붉은 무공장 더웰 배저 컬 1895로 알려진 스티븐 그레인 1871년-1900년 은거리예요. 자매기 매기 A 거브 스트리트 1893년에서 뉴욕의 창부의 여인의 생애를 그린다. 또 시오도 드라이저 1871년-1945년은 시스터캐 리스트캐를 1900년으로 시카고로 이동하여 애인과 동거하다가 술집에 지배인 허스트우드와 뉴욕으로 사랑의 주랭랑을 치는 시골 처녀를 그렸다. 햄린 갈랜드 1861년, 1940년과 프랭크 노리스 1870년, 1902년 등 자연주 의자의 관점에서 미국 농부가 안고 있는 문제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썼다. 더욱이 직접 정치적인 서적들이 사회 문제와 기업의 힘을 논했다. 에드워드 벨람이 1850년, 1898년의 일을 돌아보면 웃긴 백골 같은 작품에서는 현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적정치 사회의 틀을 그렸다. 업튼 싱클레어 1878년, 1968년은 식유가공업 소설 정글드. 장고 1900년에서 가장 유명해졌지만 사회주의를 주창했다. 그 밖에 이 시대의 정치적 작가로는 에드윈 마커햄 1852년, 1940년, 윌리엄 본 무디 1869년, 1910년가 있었다. 이다 터벨 1857년, 1944년과 링컨 스테펜스 1866년, 1936년 등 언론인 비평가들은 무커크 주문을 파헤치는 사람으로 칭해졌다.
헨리 브룩스 애덤스 1838에서 1918년 교육제도와 현대생활을 라란 표현으로 그렸다. 스타일이나 형태에 있어서의 실험이 주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자유로움에 더해졌다. 1909년 거트루드 스타인 1874년, 1946년은 파리의 해외 거주자로 있으면 서큐비즘, 재즈 등 당시 미술과 음악의 움직임에 친숙한 영향을 받은 혁신. 적소설인 새 여자 트위드 성불고를 출판하였다. 스타인은 1920년대와 1930년대를 파리에서 살았던 미국 문학의 저명 인사. 집단을 잃어버린 세대 더 워스트 제너레이션라고 이름 붙였다. 잃어버린 세대에 속하는 작가로는 해밍웨이 F. 스콧 피츠제럴드, 존 더스, 페소스 E. 커밍스, 아치볼드 맥클리시, 하트 크레인 등과 1920년대 바, 위를 문학 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던 그 밖에 많은 작가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가치관이 더 이상 전후 세대와 연결되지 못했고 하딩 대통령의 정상복귀 정책 아래에서 절망적으로 편협하고 물질주의에 물들고 정서적으로 황폐해 보이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적 소외를 느끼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이다. 전후 시기의 마지막에 나온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피츠제럴드의 밤은, 부드러워라 텐들스 등의 1934호, 더스페서스의 거금드베 만이 1936이 있다. 시인 에즈라 파운드 1885년, 1972년 등 아이다호주에서 태어났지만 성인 이른 이후의 생애 대부분을 유럽에서 보냈다. 칸투스 드 캔터스 1925와 같은 그의 작품은 복잡하고 때로는 모호하며 서양과 동양 모두 다른 예술 형태나 넓은 범위의 문학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파운드는 다른 많은 시인들, 특히 또 다른 해외 거주자였던 T.S. 엘리, 1888년, 1965년에게 영향을 주었다. 엘리엇은 상징의 농밀한 구조로 진행되는 간결하고 지성에 호소하는 시를 썼다. 그의 대표작 황무지 더 웨스트랜드 1922년 434줄의 장시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사회에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붕괴의 악몽에 따라다니니 미지로 표현했다. 파운드의 작품과 비슷하게 엘리엇의 시는 고도로 암시적이었고 황무지의 한판은 시인 그 사람에 의해 보충된 각주가 갖춰졌다. 1948년 엘리엇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미국 작가는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환멸도 표현했다. F. 스콧 피츠제럴드 1896에서 1940년의 단편이나 소설은 1920년대 차분하지 못한 기쁨에 굶주린 반항적인 분위기를 포착했다. 피츠제럴드의 특징적 주제는 위대한 개츠비 더 그레이트 개츠비 1925로 통렬하게 표현되고 으며 젊은이들의 금빛 꿈이 실패와 실망 속에서 사라지는 풍조다. 피츠제럴드는 또 20세기 초기 사회의 압력으로 인해 극심한 위협을 받고 있는 측면인 자유, 사회 통합, 좋은 정부와 평화 등 미국의 독립선언에 담겨 있던 중요한 이상 중 몇 가지가 붕괴됐음을 보여주었다. 싱클레어 루이스 1885년, 1951년, 1930년 노벨 문학상과 셔우드 앤더슨 1876년, 1941년도 미국인의 삶을 비평적으로 표현한 소설을 썼다. 존 도스 파소스 1896년, 1970년대 전쟁에 대해 썼고 세계공황으로까지 뻗친 리합 중국 3부작 The USA 트로지 북이사 12도선 1919년 큰돈도 썼다. 펄 S. 벅 1892년, 1973년 은생 후 얼마 되지 않아 중국으로 건너간 여성 작가로 중국 농촌이 무대인 대지 1931년도 퓰리처상 1932년 과노벨상 1938년을 모두 수상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1899년 1961년은 제1차 세계대전의 구급차 운전사로서 폭력과 죽음을 가까이 체험했고 대학살로 인해 추상적인 말들이 가장 공허하고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받았다. 그의 저작에서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문장 구조를 단순화해 구체적인 대상과 행동에 집중시켰다. 하드보일드 스타일의 문체. 해는 다시 떠오른다. The sun also rises와 무기여 자릴 거라 A farewell to arms. 가 일반적으로 그 걸작으로 여겨진다. 해밍웨이는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It seemed she had one hemorrhage after another. They couldn't stop it. I went into the room and stayed with Catherine till she died. She was unconscious all the time and it did not take her very long to die. 캐서린은 계속해서 출혈을 하는 모양이었다. 의사는 그것을 먹게 하지 못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캐서린이 죽을 때까지 같이 있었다. 캐서린은 줄곧 의식이 없었고 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무기여 자릴 거라 해서 발췌. 해밍웨이보다 5년 빠른 1949년에 윌리엄 포크너 1897에서 1962년가 노벨문 학상을 받았다. 포크너는 그가 창작한 미시시피 주요 크나파토파 카운티의 매우 큰 범위의 인물 모양을 그려냈다. 의식의 흐름이라고 불리는 기법으로 심리 상태를 현하기 위해 길고 짜임새가 없어 보이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실제로 이들 문장은 정성스럽게 짜여졌고 그 혼란스러운 듯한 구조는 다층의 의미를 감춘다. 포크너는 시간의 흐름도 뒤섞고 과거 어떤 노예를 소유했던 시절의 딥사우스가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음향과 분노 The Sound and the Fury, 압살롬, ABS의 왈, 압살롬, 모세어가라 거담, 모스 스밋, 정복되지 않은 사람, 덜 대응된 것이 이 포크너의 대표작품이다. 세계 공황 시대의 문학은 그 사회 비판에 있어서 거리낌 없고 직접적이었다. 존 스타인백 1902년 1968년은 캘리포니아 주 살리나스에서 태어나 이곳을 소설이 단골 무대로 만들었다. 그의 스타일은 단순하고 시사적이어서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지만 비평가는 그렇지 못했다. 스타인백은 종종 가난한 노동자 계급과 착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한 분투를 썼다. 아마도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눈을 뜬 작가였다. 걸작으로 여겨지는 분노의 포도 더 그랩스 오브 라튼 오클라호마주 출신으로 더 나은 삶을 찾아 캘리포니아주로 여행하는 가난한 가족인 조드 가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강하고 사회적 성향의 소설이다. 이 밖에도 토티아 평원 톨티어 팟, 생쥐와 인간의 바이스 앤맨 통조, 림공장 골목 캐널리로 미테덴의 동쪽 이적이든 등을 썼다. 스타인 백은 1962년 노벨상을 수상했다. 프롤레타리아파의 일부로 여겨지는 기타 소설가로 나사니엘 웨스트 1903년, 1940년 올리브 틸포드 덕원 1869년, 1968년 톰 크로머 1906년, 1969년 로 버트 캔들 1908년, 1978년 및 에드워드 앤더슨이 있었다. 헨리 밀러 1891년, 1980년등 파리에서 써서 출간한 반자서전적 소설이니 합중국에서 출간됐을 때 1930년대 미국 문학계에서 특이한 존재가 됐다. 요 작품인 부캐기선 트라페거 캔슬과 어두운 봄 블랙스프링은 1962년까지 미국 내 판매와 출판을 허용받지 못했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그 주제와 스타일의 혁신성은 미국의 다음 세대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대략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전반까지의 시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품 몇 편이 출판되었을 때였다. 보다 현실적인 모더니즘 문학의 마지막 몇 사람과 함께 폭넓고 낭만적인 트닉 작가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였고 미국이 제2차 세계전에 관여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그들에게 주목할 만한 영향을 주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시카고에서 자란 솔벨로 1915년 2005년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수십 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소설가가 됐다. 오기마치의 모험 더 어드벤처스 어지머, 이나비의 왕 핸더, 슨 핸들슨 더 레인킹 같은 작품에서 벨로는 미국 도시의 생생한 초상과 그곳에 사는 전형적인 사람들을 그렸다. 벨로우는 1976년 노벨 문학 상을 수상했다. 제.D. 셀린저 1919년 2010년의 나인 스토리 난 스토리즈와 호밀바티 파스꾼 드 캐전 드라에서 실비아 플러스 1932년 1963년의 벨자드 벨저까지 미국의 관계는 국민의 문학 표현의 전선에까지 놓여졌다. 롤리타 로이드를 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1899에서 1977년과 같은 이민작 가가 그 주제로 대두되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트 작가는 그 잃어버린 대의 성취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비트 제너레이션의 시나 소설은 대부분 뉴욕시의 컬럼비아 대학 근처의 성된 지식인 동아리에서 생겨났으며 얼마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명확하게 확립되어 시대의 것이 되었다. 비트비라는 단어는 동시에 제주 장면의 반체제 문화적 리듬에도 사용되었으며 전후사회의 보수적 스트레스에 대한 반역의 의미로서 마약, 알코올, 철학 및 종교, 특히 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정신적 체험에서 흥미롭게 사용되기도 했다. 앨런 긴즈버그 1926에서 1997년은 휘트먼 유의 작품인 글씨 짓다 하워에서 I saw the best minds of my generation destroyed by madness 나는 우리 세대 최고의 지성들이 광기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보았다. 로 시작하면서 이 비트 세대의 움직임의 방향을 잡았다.
그와 동시에 절친한 친구 잭 케로악 1922에서 1969년은 비트의 자유를 추구하며 너그럽고 변덕스러운 생활 양식을 여러 작품 중에서도 걸작으로 가장 인기 있었던 소설 노상에서 언더로드에서 축하했다. 구체적으로 전쟁 소설에 관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시대의 미국에서는 문학적 인폭발이 있었다. 노먼 메일러 1923년, 2007년에 나자와 사자던 네ked앤데드 1948년, 조지 푸엘러 1923년, 1999년에 개치 22, 카타메너스 22, 1961년 및 커트 보니것의 제오드 설장 더 스워드 허스왈 1969가 이 시기 전쟁 문학의 대표작이며 그리고 바바라 갓은 1941년 이 1966년에 쓴 희곡 맥보드 맥볼든 존 F. 케네디의 앙사를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에 모에 겹쳐놓으면서 전쟁의 어리석음을 배기를 드러낸 또 하나의 중요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졌다. 대조적으로 존 업다이크 1932-2009는 미국인의 생활에 보다 목가적인 면이라 할 만한 것을 내놓으며 조용하지만 파괴적이기도 한 문체로 다가갔다. 1960년에 나온 달려라 토끼 랩은 그 성경묘사와 미국 중산층의 상세함에 따라 그 출간과 동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 소설의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것으로는 최초의 소설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한다. 렐프 앨리스는 1914에서 1994년에 1953년 소설 보이지 않는 인간의 모습으로 맨은 종전 짓고 가장 힘이 넘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작품 속에 다고 즉각 인정받았다. 이 소설은 북부의 대도시를 배경으로 한 흑인 이야기이며 국내에서까지 일반적이던 억압받는 일이 많았던 인종 문제를 드러내 고실존적인 성경 묘사로도 성공했다. 플라너리 오코너 1925년, 1964년도 마크 트웨인과 미국 문학사에서 다른 지도 작가들에게 중요했던 미국 문학의 남부라는 주제를 개척하고 발시켰다. 그녀의 대표 작품으로는 현명한 피와즈와 1952년화 단편으로 지독하게 공격하는 자는 이를 빼앗는다. The Violent Bear It Away 1960년 모든 것은 한 점으로 모인다. Everything that rises must converge 1965 착한 사람은 찾기 힘들다. A good man is hard to find 1953가 있다. 대략적으로 197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가장 잘 알려진 문학 분야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지만 그 호칭에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 받아들여진 꼭 포스트모던은 아니다 작가로서는 토머스 핀천 1937년, 팀 오브라이언 1946년, 로버트 스톤 1937년-2015년 돈 델릴로 1936년, 폴 오스터 1947년, 토니 모리슨 1931년-2019년, 레이먼드 카버 1939년, 1988년, 존 치버 1912년, 조이스 캐롤 1938년, 애니 딜라드 1945년, 리처드 파워스 1957년 등이 꼽힌다.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알려진 작가들은 대중문화와 대중매체가 평균적으로 미국인의 세계에 대한 개념과 경험에 영향을 끼친 많은 방법들을 다루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직접 다루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 많은 경우 미국 역사와 관련되지만 특히 평균적인 미국인 자신의 역사관과 함께 비판받는 경우가 매우 많다. 많은 포스트모던 작가들은 교회 혹은 쇼핑센터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을 무대로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들은 마약, 성형수술 및 TV 광고에 대해 쓰고 있다. 때로는 이 표현들이 거의 칭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파이 작가들은 그 주제에 대해 아는 척, 서의식과잉, 빈정거림과 때론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 중 아마도 가장 알려진 것은 브래드 이스턴, 앨리스 브래드 이스턴 엘러스 1964년, 데이브 에거스 데베그 1970년 첫, 팔라닉 1962년 및 데이비드 포스터 월레스 1962년-2008년일 것이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인 1930년 싱클레어 루이스, 1936년 유진 오닐, 1938년 펄 예스, 법 1949년 윌리엄 포크너, 1954년 어니스트 헤밍웨이, 1962년 존 스타인백, 1976년 솔벨로우, 1978년 아이작 바시비스 싱어 이리시오 로창, 작, 1987년 요시프 브로츠키, 소비에트 연방에서 온 망명자, 주로우러, 시어로 창작 1993년 토니 모리슨, 2016년 밥 딜런, 2019년 루이즈 그리. Als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its fiction. They printed daring
or unconventional short stories and published attacks upon established writers. The Dial, 1880 to 1929, Little Review, 1914 to 29, Seven Arts, 1916 to 17, and others encourage modernist innovation. More potent were two magazines edited by the ferociously funny journalist critic A. L. Mencken, the Smart Set. Editorship 1914 to 23, and American Mercury, which he could die between 1924 and 1933. A powerful influence and a scathing critic of Puritanism, Mencken helped launch the new fiction. Mencken's major enthusiasms included the fiction of Joseph Conrad and Theodore Dreiser, but he also promoted minor writers for their attacks on gentility, such as James Branch Cabell, or for their revolt against the narrow, frustrated quality of life in rural communities, including Zona Gale and Ruth Saccow. The most distinguished of these writers was Sherwood Anderson, his Winnisburg, Ohio, 1919, and The Triumph of the Egg, 1921, were collections of short stories that showed villagers suffering from all sorts of phobias and suppressions. Anderson in time wrote several novels, the best being Paul White, 1920. In 1920, critics noticed that a new school of fiction had risen to prominence with the success of books such as F. Fitzgerald's This Side of Paradise and Sinclair Lewis's Main Street fictions that tended to be frankly psychological or modern in their unsparing portrayals of contemporary life. Novels of the 1920s were often not only lyrical and personal, but also, in the despairing mood that followed World War I, apt to express the pervasive disillusionment of the post-war generation. Novels of the 1930s inclined toward radical social criticism in response to the miseries of the Great Depression, though some of the best, by writers such as Fitzgerald, William Faulkner, Henry Roth, and Nathanael West, continued to explore the modernist vein of the previous decade. F. Scott Fitzgerald's This Side of Paradise, 1920, showed the disillusionment and moral disintegration experienced by so many in the United States after World War I. The book initiated a career of great promise that found fruition in The Great Gatsby, 1925, a spare but poignant novel about the promise and failure of the American dream. Fitzgerald was to live out this theme himself, though damaged by drink and by a failing marriage. He went on to do some of his best work in the 1930s, including numerous stories and essays, as well as his most ambitious novel, Tender as the Night, 1934. Unlike Fitzgerald, who was a lyric writer with real emotional intensity, Sinclair Lewis was best as a social critic. His onslaughts against the village virus, Main Street, 1920, Average Businessman, Babbitt, 1922, Materialistic Scientists, Arrowsmith, 1925, and The Racially Prejudiced, King's Blue. Royal, 1947, was satirically sharp and thoroughly
documented the Babbitt is his only book that still stands up brilliantly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Similar careful documentation, though little satire, characterized James T. Farrell's naturalistic Staatslönigen trilogy 1932-35, which described the stifling effects of growing up in a low middle-class family and a street corner milieu in the Chicago of the 1920s. The ironies of racial identity dominate the stories and novels produced by writers of the Harlem Renaissance, including harsh portraits of the black middle class in Nella Larson's Quicksand, 1928, and Passing, 1929, and the powerful Stories of Langston Hughes in the Ways of White Folks, 1934, as well as the varied literary materials, poetry, fiction, and drama collected in Jean Thomas Kane, 1923. Richard Wright's books, including Uncle Tom's Children, 1938, Native Son, 1940, and Black Boy, 1945, were works of burning social protest. Dostoevsky in their intensity that dealt boldly with the plight of American blacks in both the Old South and the northern urban ghetto. Sora Neil Hurston's training in anthropology and folklore contributed to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1937, powerful feminist novel about the all-black Florida town in